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지수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그죠?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도 좀 크게 흔들렸었고, 뭐 종가 관리 잘 해놨는데, 정작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또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좀 멘탈이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번에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말고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금리 인상이 뭐 지금 제목이 이거죠. 미국 금리 인상이 증시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이라고 써놨는데,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려고 하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어제 오늘 이제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제 투매하고 손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왕좌왕하는 건데, 왜 불안해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지금 이제 개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 그죠? 네, 이 긴축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죠? 네, 원인, 그죠? 앞으로 전망, 그다음에 과거에 어땠는지. 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이제 원인을 알면,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면은 이게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 2015년도에 이제 금리를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폭락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나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끝나기 일보 직전에 보니까 윤석열 씨 장모 2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윤석열 테마주 막 상한가 들어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윤석열 테마주들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구정 끝나고 나면은 대선주들 좀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은 저기 한쪽에서는 지금 뭐 좋은 얘기 나오고, 한쪽에서는 지금 뭐 울고 불고 뭐 절하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죠? 네. 몰라요. 또 구정 이제 지나고 나서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 상태로 쭉 가면은 아마 한쪽 어느 쪽이건 간에,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간에 테마주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시간이 되면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급락은 과거에도 있었고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요. 네. 그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옛날에 중국 왕이 밑에 있는 이제 학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진리의 말을 찾아와라. 네.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을 찾아오라고 했더니, 현자들이죠. 학자들이 가가지고 고민하다가 왕한테 이런 말을 갖고 왔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게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오늘 같은 급락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네.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거는 뭐 정상이세요. 네. 오늘처럼 하락했는데 안 힘들면 그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증시를 하락시킨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 빼고는 다 힘들걸요, 그죠?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겨내느냐, 그죠? 네. 그게 현명한 투자자가 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네. 주식시장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그죠? 네. 흑자거나 적자거나, 그죠? 똑같아요. 이기거나 망하거나. 네.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 여기서 멘탈을 잘 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회원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실 텐데, 우리 회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3월달에 이제 금리 올릴 거라고 몇 달 전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고, 3월달에 원래 상장 폐지 시즌이고, 그죠? 3월달에 대통령 선거 있는 거 다 알고 종목을 추천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주식 뭐 한두 번 합니까, 그죠? 네. 그런 거 이제 감안하고 이제 종목을 다 추천한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온 건데 2015년도에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앞두고 이런 변동성이 안 오기를 바랬는데 결국엔 또 왔네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2015년도에 금리 인상 앞두고 크게 한번 요동친 적이 있거든요. 네. 미국 나스닥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왜냐면 그 모르는 게 나니까. 근데 이게 그때랑 똑같이 또 하락을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기 뭐야,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라이브 회원들한테도 이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하락이 있었다고, 금리 인상 하기 직전에. 정신없게 늘어났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또 다른 점은 뭔지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들어오셨고요. 네. 오늘 방송 들어오시는 것들 듣기 힘드셨을 텐데 아무튼 용기 내서 잘 들어오셨고,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네. 오늘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겨내면 실력이 확 늘어나실 거예요. 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식 30년 한 사람도 지금 막 털리는 장이에요. 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죠? 네. 여기 문자반 회원들 제가 한 말씀 더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힘들면 힘들수록 방송을 자꾸 들으세요. 힘들면, 마음 힘들면 자꾸 전문가 방송을 안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라이브 회원이건 문자반이건 들으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네.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증시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워놓은 차트는 이제 나스닥 차트고요.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도 그냥 뭐 뒤로 이렇게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네. 듣기만 하세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이제 3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이제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지 그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앞두고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린다고 3월달부터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잘 보세요. 오늘은 저기 그 정치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특히 미국 쪽에. 네. 자, 이거 앞두고서 지금 뭐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 그러는데, 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지독한 악재로 생각을 해요. 맞죠, 그죠?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전 이게 굉장히 답답한데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큰 악재로 받아들이고,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 과거에 잠깐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미국이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었다가 지금처럼 코로나 때처럼 옛날에 경제가 위기가 와서 돈을 많이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경제가 좋아졌겠죠? 경제가 회복이 됐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대규모 증시 폭락이 있었죠. 금리를 그래서 여기서 인하를 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 왜 하는 줄 아세요?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 왜 하는 줄 아세요?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바보 같아요, 진짜로. 다시 해볼게요. 금리 인하를 언제 해요? 경제가 망할 것 같을 때. 그죠? 금리 인하는 그때 하죠. 그래서 시중에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라니까요. 뭐 어렵게 막 그 생각하실 거 없어요. 금리 인상은 언제 하냐 이거예요. 경제가 회복됐을 때, 그때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여요. 되게 이상하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바보 같다니까요, 진짜로. 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악재냐라고 이제 제가 거꾸로 되물어봐요. 왜 악재로 생각하느냐? 이분들은 뭐냐면 뉴스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거의 세뇌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이다, 이런 것처럼. 북한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김일성 수영 아바이 동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똑같아요. 금리 인상은 악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었던 달러가 그죠? 다시 미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달러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 논리죠. 자,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되게 바보 같은 게 그러면 금리 차이가 안 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그 금리 차이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장이나 아니면 경제 관료들이 그걸 모를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올리면 돼요. 그렇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최근에 금리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세 번인가 올렸죠? 작년까지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세 번이나 올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어요. 이미 했다니까요? 미국이 금리 올려도 금리 차이가 안 나겠네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돈이 빠져나갈 일이 없는데. 음? 자, 이제 문제는 해결됐죠, 그죠? 자, 돈 빠져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금리 올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써먹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죠? 네. 미국 나스닥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죠? 네. 엑시트. 네. 돈이 나가서 어디 간다고요? 이쪽에 투자하는 게 더 편하니까 기술주 돈이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뉴스 요즘에 많이 보셨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자, 지금은 번호 좀 찍어주셔야 돼요. 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막 기술주가 막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그죠? 네. 기술주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네.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금리 올라갔으니까 거기에서 그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아까처럼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진짜 그런 돈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이 진짜인 것 같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답답하다니까. 우리나라 분들 많이 배웠어요. 네? 경제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교육 수준도 높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보면은 답답하다니까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으면은 똑똑한데 모여 있으면 이상하다고. 공감 안 가세요?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은 많이 배웠고 뭐 그래 괜찮아요. 근데 모여 있으면 이상해져요. 이상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돈 관련돼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상해져요. 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나스닥 기술주가 폭락한다고요? 네.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거는 이제 그 회사 코드, 저기 종목 코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애플, 페이스북, 이름 바꿨죠 메타로. 아무튼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아마존 빠뜨리면 안 되지. 그죠? 아마존. 자,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 아닌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자,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막 합니다.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하면 기술주들이 그럼 폭락을 했겠네요. 벌써 이게 7년 전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그때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기술주들이 폭락을 했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유명했던 그 5개의 기업들을 보여드릴게요. 아마존부터 보실까요? 2015년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금리 인상했을 때. 이때 $500.
금리 인상 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폭락했었어요. 이때가 기회였어요. 지금은 얼마요? 3,000달러, 3,700달러까지 갔었죠. 이때 투자하셨으면 7배. 배당 받고 모였으면 더 됐겠죠. 그죠? 이때 아마존에 투자하셨으면은 그죠? 좋았을 거예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30달러 정도였어요. 30달러인가 50달러인가. 근데 지금은 3,000달러. 그죠? 네. 여기서 금리 인상했다고요.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기술주가 폭락했어요? 웃기고 있네요. 그만 좀 속으시라니까요. 자, 페이스북 보실래요? 페이스북이 2000 금리 인상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얼마였냐면 여기도 금리 인상하고 잠깐 빠졌었어요. 여기 100달러 좀 안 돼요. 90달러 때인데 100달러 잡으면 되겠다. 그죠? 얼마나 올라왔어요? 40배 올라왔잖아요. 아, 4배. 꾸준하게. 그죠? 그리고 구글은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네. 금리 인상을 처음 했을 때가 여기. 가격은 그때 당시로 한 700달러 정도였어요. 지금은 3000달러 넘죠? 떨어진 적 있어요? 금리 올릴 때 잘만 갔는데. 그냥 잠깐 누르는 거예요, 그냥. 애플. 이거는 중간에 이제 저기 액면 분할에서 떨어진 건데 금리 인상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이때 이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갔어요. 제발 좀 뉴스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빠뜨린 거였어요? 아, 마이크로소프트. 금리 올렸을 때가 여기에요.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안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안 좋긴 뭘 안 좋아요. 이해가 되셨거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7번 찍어 보세요. 네. 힘들 내세요. 네. 맨날 뉴스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렇죠. 그냥 다 속이는 거라니까요. 네. 금리 인상하면 기술주 망한다고요? 웃기고 있네요.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그 많이 산 거 있죠? AMD랑 그 엔비디아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거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사가지고 많이 물린 거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금리 인상 여기서 했다니까요. 그때 미국이 이때부터 가자 그러면서 막 계속 갔어요. 네?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진짜. 이때 얼마인 줄 아세요? 이때 24달러? 이게 20달러 때였어요. 나중에 800달러까지 갔고. AMD 하나 한번 더 볼게요. AMD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 많이 했죠. 금리 인상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기에요. 바닥 1달러 1달러 2달러 최근엔 164달러. 여기 저점이 1.6달러라고 돼 있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160달러. 그죠? 네. 100배 올랐네요. 100배죠. 100배. 1.6에서 160달러니까. 그죠? 네. 이만큼 갔어요. 금리 인상 언제 했다고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만 좀 속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개인들 투매하는 거에 동참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왜 마련했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인데 무방에서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잘. 맨날 테마주의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이 당시에 전문가하고 있었고 회원들 다 그때 리딩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때도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망했다, 끝났다. 뭐 TV만 틀면은 맨날 끝났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끝나긴 뭘 끝나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기술주들이 폭락한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네. 응? 어디서 또 뻥을 쳐요, 그죠? 네. 속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악재라고 지금 이제 막 판단한 개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투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손실을,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투매, 즉 큰 손실을 입고 손절을 한 거죠. 손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천국이 오고, 아니면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마음속에 뭐 극락이라도 이렇게 탁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옥이라니까요. 손절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불안하면은 자꾸 차트 뉴스 내 계좌 보게 돼 있고 자꾸 보면 손 나가게 돼 있고 손 나가면 손절하게 돼 있겠죠. 손절하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거 이제 손실 메꾸려고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야지 이겨요. 근데 대부분 뭔가를 해요.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그게 프로예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종목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원래 바닥에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네. 돈이 없어, 돈이 없다, 정상이신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왜 여기서 손절을 하느냐?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아니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손절합니다. 손절해요. 원하시면 손절하셔도 돼요. 대신에 모든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수익, 여기서 수익 나면 그 수익 나셨다고 해서 뭐 전문가한테 돈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어제 종목 하나 얘기했던 거 날라갔던데, 누님목이라고 맨 마지막에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했던 거 있죠. 컴퍼니 K인가요? 네. 뭐 날라가 버렸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어제 컴퍼니 K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내일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 날라갔더라고요. 재료가 나와서 날라가가지고 저거는 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어제 미정현님 어서 오세요. 네. 그 금리 인상 개인들이 왜 손절하냐면 회복될 가능성, 그 다음에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올라갔어요. 증시는 미치겠어요 진짜. 항상 올라갔다니까요. 쉬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금리 인하를 왜 해요? 경제에 큰 위기가 오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해요? 제로금리까지 인하를 하죠. 왜 그러겠어요? 망할까봐. 정말 큰 악재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무슨 큰일 터질까봐 걱정하시죠? 다시 얘기 드릴게요. 큰일 터질까봐. 전쟁, 코로나, 그죠? 그다음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그죠? 네, 이재명이 돼도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윤석열이 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죠, 그죠?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너무 힘들다고. 네. 북한이 또 그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죠. 머릿속에 도대체 그 불안한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그런 일이 터지면 그건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한대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경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전쟁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잘못되는 거 아니냐, 세계경제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금리 인하를 또 해가지고 시중에다 돈을 또 풀어요. 그럼 그 돈이 이제 막 풀려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저기 주식시장 폭락했다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또 올리자, 막 들어와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돈이 들어가고 증시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차라리 뭐가 터지면요, 금리 인하를 또 해가지고 또 제로금리 만들어갖고 또 돈을 또 집어넣어요. 그때는요 주식을 또 해야 돼요.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해도 증시는 올라가고, 설령 안 좋은 일이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래요. 2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회원들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3월달에 그렇게, 재작년 3월달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다니까요. 이 정도 팬데믹이면 분명히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가 돈을 풀 거다. 그러면 그 돈이 풀리면 얼마나 푸냐에 따라서 속도가 약간 다르겠지만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화폐 유통 속도.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 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와서 올릴 거다. 그럼 이거는 기회다.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지 말고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못 사겠다고 주식. 사라 그랬어요. 사라고. 그 말이 맞았잖아요. 그죠? 왜 맞았냐면 항상 그랬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든 설령
걱정하는 그 일들이 터져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리 인하를 또 하니까 제발 걱정 좀 하지 마시고 주식을 좀 사세요. 그리고 사셨으면 좀 가지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움직이다가 다 털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든 악재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하든 3번 얘기합니다 지금. 이쪽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인데 현금 들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현금 들고 있으래요. 누가요? 바보들이. 위험하니까 현금 들고 있으래요. 현금 들고 있으니까 위험해서 주식하신 거 아니에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해가 다 되신 분들도 7번 찍어보시고 현금 들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소외당하기 싫어가지고 가난해질까봐 주식하시는 건데 여기 들어와서 왜 현금 들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또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해요. 초보분들이 저는요 종목 들고 있는데 20% 30% 마이너스예요. 미치겠어요. 저 전문가라는 놈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말도 못하고 20% 30% 종목은 미치겠어요. 막. 내가 미치겠어요. 제가 미치겠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래갖고 안 될 텐데 어떡하지? 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밖에 못 배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되게 화나실 겁니다. 화나시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내 투자 자금의 10% 20% 현금 들고 있는 거는 그 정도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100% 현금 들고 있다? 불쌍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현금 100%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손절해가지고 또 기회만 노리고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서점 가서 책 한번 뒤져보세요. 어디 국회 도서관이나 뭐 중앙도서관 가고 책 한번 뒤져보시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있는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아까 쭉 보여드렸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다 알만한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을 대표하는 그 대기업들 아니에요? 다 저렇게 갔어요. 금리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 속이겠어요? 그 물량 뺏으려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리 인상이 무조건 나쁜 건 줄 아는데 세뇌당해서 그래요. 세뇌. 그래서 이제 금리 지금 그 인상을 하는 거는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투매가 나왔죠. 걱정되실 거예요. 내 종목이 지금 투매가 많이 나와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대신에 잡주나 그죠? 회사 재무 상태 안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거 알아서 판단하시고 기업의 상태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세력만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세력이 없어도 이 정도 떨어진 거는 다 올려요. 솔직히 회사 상태만 그 불량하지만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 올려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 또 한 거예요. 가만히 계시라고. 이걸 팔아서 이쪽으로 몰아서 옮길까 10개를 하나로 줄일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생각하다가 움직이다가 다 털려요. 아셨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손에 그 뭐 생활하다 보면 살짝 손에 이렇게 약간 뭐 칼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걸로 약간 손을 약간 베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짝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여자분들은 이제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실 수도 있고 남자분들 중에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그냥 낫잖아요. 그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죠? 그냥 지금은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반창고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고 그냥 그 상태예요. 2015년 금리 인상을 할 때 그때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내리고 잠깐만 내리기 전에 자, 나스닥 지수를 보죠. 미국 증시 중에서 나스닥 증시가 자 2009년도가 여기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왔죠. 중간중간에 보면 심하게 흔든 자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밑으로 훅 꺾어놨었죠. 이게 뭐는 요거 200일선 깼을 때가 요거 200일선 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00일선은 장기평선인데 이거를 깼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하락이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은 나이자님 어서 오세요.
여기 이제 두꺼운 선 하나 보이시죠? 보라색. 요게 200일선인데 200일선을 어지간하면 안 와요. 상승 중에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확 깨고 내려왔죠. 그죠? 그만큼 투매가 심하다는 건데 200일선은 몇 년에 한 번씩 깬단 말이에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깨는데 여기 보시면 좀 세게 깼을 때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옛날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때 그때였고 잘 보시면 2015년도 여기에서 한번 깼었거든요. 200에서 한 번 깼고 뒤에 또 한 번 깼죠. 요게 뭐냐면 금리 인상 전. 근데 요거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때는 국제유가가 지금은 80달러죠. 그때는 국제유가가 20달러대였어요. 국제유가 폭락했을 때. 예,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나올 때예요. 정반대죠. 인플레이션의 반대. 네. 그때 그래서 세계 경제 우려 그래가지고 한번 폭락했던 적이 있어요. 금리 인상 전후가 이겁니다. 네. 요거는 트럼프하고 중국의 그 시진핑하고 미중 무역 전쟁 붙어가지고 난리 났을 때. 여기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여기는 미중 무역 전쟁. 네. 금리 인상이 여기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건데 금리 인상하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확 끌어내요. 여러 사람들이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금리 인상하면 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못된 게 오늘 낮에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가스라이팅이 이게 무슨 영화에서 그 비롯된 저기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나와요. 네. 상대방을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뭐 그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맞으면 일반 한번 찍어주실래요? 잘 아시는 분들 맞죠 이거? 상대방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만드는 거, 그죠? 네. 뭐 자살하게 만들거나, 하여튼 뭐 사기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요번에 그 개인들한테 전 세계 개인들한테 세력들이 가스라이팅 했잖아요. 뭐라고요? 미국의 성장주 계속 간다. 나스닥 더 간다. 지금은 삼성전자 작년 연말에 그런 기사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그 개인들 염장 지르는 기사. 삼성전자 들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아까 그 뭐 AMD나 그죠? 테슬라나 뭐 이런 거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70%였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0개월째 들고 있는 사람들이 1년째 들고 있던 사람들이 뚜껑 열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뚜껑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뚜껑 열린 거예요. 미국 나스닥을 샀었어야 되는데 미국에 이걸 샀으면 돈을 이만큼 벌었을 텐데. 응? 이런 그러면서 다 여기 가갖고 미국 나스닥 지수 3배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 TQQQ 뭐 이런 거 사고 그죠? AMD,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폭락하고 있는 기술주 지금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들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다 손절해갖고 일로 가가지고 또 끌려 내려가고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스닥 여기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스닥 지수가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5%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 3배짜리 레버리지 있죠? 그 나스닥 ETF 3배짜리고 이 사람들 어젯밤에 15% 급락했었어요. 장중에 최대. 이분들 밤에 아마 죽다 살았을 겁니다. 잠도 못 잤을 거야. 미국 나스닥 관련된 거 사신 서학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 사람들 열받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나스닥 이거 많이 샀어요. 거래량이 잘 보세요. 봉구 솟아있죠. 누가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잠 못 잔다니까요. 네. 여기는 나스닥 기술주는 끝난 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것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난 건 미국의 나스닥 지수, 나스닥 종목들이 다 끝난 건 아닌데 하필이면 조정이 시작될 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생고생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속은 거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1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 들고 있다가 속에서 이제 천불나시던 분들이 이쪽 가고 좀 생고생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네.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뉴스 나오는지 아세요? 희망이 없다, 버려라, 현금이 최고다. 요즘에 그런 뉴스 계속 나옵니다.
어제 나온 뉴스 하나 보니까 한국경제인가 매일경제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주식을 사고. 그게 신문기사입니까? 그게 신문기사 제목이 내가 미쳤지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주식을 하다니 내가 미친놈이지 뭐. 네. 그런 기사 나오더라니까요. 뭐겠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시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참으셔야 돼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딱 하나.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악재다. 세뇌당한 거. 속으신 거잖아요. 왜 속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셔서 그래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네. 미국 경제 역사나 이런 것들 공부하셨으면 그 얘기에 절대 안 속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네. 누구는 뭐 처음부터 알았나요? 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라 몇 번 속아보고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승질나서.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네.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네. 잘 몰라서 속으신 거니까. 맞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2015년 금리 인상할 때도 그때도 흔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알만한 대표주를 좀 몇 개 흔들어요. 대표주, 무거운 거, 큰 거. 그러니까 공룡급 그런 종목을 막 흔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네. 이게 불안감에 휩싸이거든요. 그래갖고 다 던져요. 누군가는 그걸 막 산다고요. 네. 세력들은 최근에 그 많이 올라왔던 거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살 거 지금 싸게 만들어갖고 또 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요거서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세력의 돈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그러니까 평가절하된 기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이제 저기서 천불이 나니까 미국 주식 사가지고 요번에 장렬하게 또 물린 거예요. 아까 그 AMD라는 회사 있죠? 보실래요? 아까 10배 간 거. 제 컴퓨터에도 여기 AMD 그 칩이 들어가 있는데 AMD 어디 있어? 네. 10배 올라왔어요. 세상 이거를 우리나라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다니까요. 이거 차트도 안 보고 산 것 같아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그죠? 물론 이게 잡초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피곤해 보이는데 그죠? 네. 개인들이 이런 걸 많이 사고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이거 마무리 좀 짓고요.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셨죠? 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3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 작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죠? 3월달에 선거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고, 3월달에 원래 상장 폐지 시즌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다 감안해서 종목을 자꾸 추천했던 거고, 지금도 추천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믿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대선주 관련돼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 들고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대선주가 처음으로 이제 급등할 때는 대장주 위주로 깔거든요. 예전에 그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 처음에 애니농률도 우리 방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그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제 대장주들 남들이 모르는 거 여기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유명한 거는 앞에서 이미 해먹은 거는 추천 잘 안 해요. 단타치라고 단톡방에서 가끔 내는 경우는 있지만 라이브나 문자반에 그거 안 내요. 왠 줄 아세요? 대선주를 추천할 때 사람들은 그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 윤석열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대선주를 사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손절합니다. 윤석열은 안 될 거야, 이재명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또 그런 손절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튼 종목을 대선주를 살 때 이거는 누구누구 테마주니까 반드시 갈 거야 이제 그 생각으로 사죠. 근데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그 사람 테마주니까 추천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추천을 하죠. 대신에 항상 추천할 때 그거를 봐요. 이 회사를 들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안 생길까? 즉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들어가요. 왜냐면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죠? 그 정보를 들고 있는 동안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문제 생기는 게 뭐겠어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면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든지 그죠? 아니면 빨간 딱지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고 추천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대선주로 안 가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추천합니다. 이해되셨으면 자 3번 찍어주세요. 우리 회원들은 3번 찍어주세요. 연장 안 하고 지금 있는 분들도 다 찍으세요. 네. 아셨죠? 네, 그거까지 감안해서 추천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뭐 한두 번 해봐요. 네. 대선주를 추천할 때 그게 대선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대선주만 20년 했기 때문에 별의별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천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무 건전성을 반드시 보고 추천을 하고요. 실적하고 재무 건전성이랑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테마주는 실적이 너무 좋아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 건전성을 항상 보고 추천하고 그 테마주가요 재료가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 말에 추천한 것 중에 홍준표씨 테마주로 추천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로 변해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했어요. 난 로봇 관련주다 그러면서. 네. 근데 지금 홍준표 테마주로 안 가고 로봇 테마주로 가고 있어요. 신기한 거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 바뀌는 거를 이제 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세력이 매집돼 있으면 항상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 추천을 한 거니까 선거 전에 가든 선거 끝나고 가든 가요. 그러니까 믿고 어금니 살짝 깨무시고 네, 믿고 홀딩 하시면 돼요. 저희 방에서 한 1년,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테마주로 샀는데 윤석열로 가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세력 마음이지 뭐 제 마음인가요 그게. 그렇죠? 네. 있다니까요. 네. 이거 저 사람 건데 딴 걸로 가요. 네. 있어요 진짜로. 이제 저희 방에서 1년 이상, 만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이거 왜 이러냐고. 네. 그냥 무조건 사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으신 분들, 1년 미만이신 분들도 잘 가지고 계세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대선주 하루 이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할 때 그 계산을 깔고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특히 문자번 회원들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써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투매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그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아니야. 믿으면 믿고 네, 한번 수익을 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니 뭐 책이나 보든지 그래 좀 기다려보자. 네. 이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 손절하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져요. 왜냐면 그걸 그때부터 메꿔야 되니까 여기 저기 막 발품 팔고 막 또 종목 알아보고 사갖고 또 몰리고 그죠? 네. 수익 났다가 다 뺏겼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반토막 또 나고 네. 안 되겠다. 내 미국 가서 벌어와야 되겠다. 나스닥 관련된 거 샀는데 또 급락하고 미치는 거예요. 네. 반에 반토막. 대부분 그렇게 끝나요. 움직이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항상 올라와요. 누굴 믿어야 되냐면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을 믿어라. 왜냐하면 그 종목을 올리고 언제 올릴지 얼마만큼 올릴지는 다 세력이 결정하는 거다. 재료를 원래 이 재료가 A였는데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는 그 사람들 맘이다. 누굴 믿어야 되냐면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냥 그 종목을 매집한 세력을 믿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 종목을 그 실적주로 샀다. 그러면 그 기업의 오너를 믿어야 돼요. 임직원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전문가가 추천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리딩을 하겠죠. 그 사람을 믿으면 돼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종목을 산 건 누구예요? 본인이죠. 그럼 본인의 선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전문가를 고용하면 전문가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해주겠지만 그 외에는 없다니까요.
스스로 믿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칼 한 자루 들고 막 헤치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아마존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다들 뭐 상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면 독사, 뭐 해충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짐승들, 그죠? 네. 다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뉴스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악재다. 뭐 기술주들이 뭐 홍닥하는 게 그렇다. 그게 뭐냐면 아마존 그 거기에 있는 악어, 뭐 독사 이런 거예요. 휘 그러면서 당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하고 오늘 증시가 크게 급락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못 피해요.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조정이 있는데 이게 조정이보다 이건 투매라고 그랬죠.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A능률이죠. 네. 이런 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걸려들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그죠? 이런 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닥에서 나오는 저런 투매, 오늘이나 어제 같은 투매는 못 피해요. 가끔씩 이제 이럴까봐 현금 100% 들겠다고 자랑하는 인간들 있죠. 아까 제가 불쌍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 네.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현금이 약간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현금 뭐 50% 이상 100% 들고 있다? 네. 불쌍한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서 부러워하시거나 자격지심 느끼거나 그러지 마세요. 못 피해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못 피하면 어떻게 해요? 네. 받아들이면 돼요.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앞두고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금리 인상 앞두고서는 이제 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할 때 그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변동성은 좀 있을 거다. 근데 어제하고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나라 운영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네.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손절하시고 잘못한 거 없으면 참으시라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저점이 언젠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알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안다고 해서 사실 겁니까? 지수 저점 맞췄다고 해서 종목의 저점을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또 우리 전문가 할 때 전문가 할 때 초반에도 그랬어요. 지수 저점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었는데 정말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다른 데 쓰시는 게 나아요. 맞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와중에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눈치채셨다 7번 찍어보세요. 되게 잘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 와중에도 안 떨어지고. 누구요? N이농률, 윤석열 테마주. 그죠? 네.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계속 얘기했었어요. 되게 잘 만들어놓지 않았냐. 그죠? 시간이 이제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은 뽑지 않겠느냐. 그죠? 네. 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이래저래 만든 게 있는데 웹스는 건들지 마셔라. 저거는 위험할 수 있다. 웅진이죠. 그렇게 폭락이 나오고 장이 박살나는데, 그죠? 그 전에는 그 어떤 호재가 있어도 안 가던 윤석열 테마주 웅진이 최근 들어서 다소곳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오세요? 그죠? 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A농률 많아요. 우리 또 위나이텍도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좀 투명화 나와서 좀 차트가 약간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하고 갈 겁니다. 잘 만들어 놓은 거 많아요. 모베이스 전자. 이쪽 유튜브가 실버를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모베이스가 이게 눌림목이라니까요.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고 제일테크노스 다 눌림목이에요. 네. 눌림목인데 지금 음목 나와갖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어제 그 컴퍼니 K 얘기했었죠. 마지막 이거 눌림목인데 알고는 계시라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다고. 이게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잠깐 움직였었거든요. 재료 오늘 나와갖고 이제 올리더라고요. 추천주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지금 이것도 컴퍼니 K가 원래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건 이재명 씨건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의 테마주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재명 씨도 그런 얘기 했던데 오늘은 또 아니라고 했지만 네. 둘 중에 지는 사람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누가 되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생긴 눌림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투매가 나와가지고 약간 흔들린 것들도 있는데 앞에서 작년 3, 4월 달, 5, 6월 달에 급등했다가 대선주로 급등했다가 지금 꾹꾹꾹 눌러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선거 전에 가거나 선거 끝나고 가거나. 근데 지금은 누가 우세해요? 윤석열 씨가 우세하죠.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지금 마지막 마무리 지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 3, 4월 달에 이렇게 못 간 것도 있거든요. 조금 들다가 난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올라올 것들도 꽤 있을 겁니다.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15%였다가 지금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예를 들어 세력 있잖아요. 맘먹고 뽑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종목 수십 개 날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당 상한가 한두 개만 내보내도 되거든요. 상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하면 50% 수익이죠. 30% 상한가 30%니까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면 50%잖아요. 그 다음에 상한가 두 개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면 거의 100%까지도 나와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십시오. 그죠? 이 종목들이 전고점까지 가는데 상한가 한두 개 정도면 얼추 되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맘먹고 자 시간 없으니까 돌려 그러면 쫙 돌아간다고요. 그 기관총 쏘듯이 기관총 보면은 왜 그 총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대선주들이 그렇게 날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내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선거 전에 올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올릴 거예요. 오늘 조금 아까운 게 캐리소프트가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붉은 사람들이 투매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차트 되게 잘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투매가 세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네. 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죠? 네. 내일은 이제 종목 얘기를 내일은 좀 지수가 좀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은 지수 얘기를 좀 안 해도 되니까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까 윤석열 씨 그 장모가 2심에서 무죄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간 거 보면 힐링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 앤드 김건희 웹스. 네. 웹스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웹스는 잘못 물리면 약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 많아요. 찾아보세요. 꽤 많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지켜봐야죠. 네. 아무튼 지금 대선주들이 이제 선거 전에 정리하려고 올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돼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나 이재명 테마주 들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5분만 더 할게요. 나 이재명 테마주 들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요즘에 안 될 것 같은데 나 어떡해요? 나 불안한데? 이런 분들 있죠. 있으면 자 1번 찍어주세요. 10명 이상 찍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없어요? 나 이재명 테마주 들고 있는데 혹시 이재명 씨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불안하다. 이런 분들 없어요? 찍어보시라니까. 네. 현재 3명 4명 5, 6, 7, 8 10명 됐어요 이제. 네. 자 이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네. 자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안 가면 어떡하지? 불안하시죠? 자 네,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제 1번 찍으신 분들 대답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 종목이 지금 왜 안 가요? 자 거꾸로 여쭤볼게요. 당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이재명 테마주가 지금 왜 안 가는데요? 이재명 씨 테마주라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테마주라서 이재명 테마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씨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설령 안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종목은 그 족쇄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궤변 같죠 이게. 근데 그래서 올라간 테마주들이 옛날에 되게 많아요.
원래 그 사람 테마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악재가 나오니까 못 가다가 하다 안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사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때부터 날아가더라고요. 다른 걸로 실적으로 간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 테마주로 바뀌어서 간 것도 있고 갑자기 나는 전기차다 그러면서 간 것도 있고 네,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 주세요.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끝나버리면 나 이제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나 이제 이재명 아니야, 이재명 아니니까 나 갈 거야, 말리지 마. 가 그래요. 가라. 네. 족쇄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2016년도에 대선주 100개 이상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게 대북주가 가야 되는데 맨날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맨날 막 죽여버리겠다고 가만 안 되겠다고 맨날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 대북주들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미사일 쏘고 막 사람 뒤룩뒤룩 덧치고 그냥 맨날 그냥 고모부도 막 그때 고모부 죽이고 막 그럴 때예요. 공포 정치할 때. 하다가 이제 개성공단을 없애버렸더니 개성공단 관련주가 그때부터 가더라고요. 걸핏하면 개성공단 붙잡고서 막 협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북주들이 다 가더라고요. 어우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죠? 네,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대선주에도 그랬던 적이 있고 거기에서 그게 호재인데 하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게 악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주무세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될지 안 될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점쟁이처럼 뭔가 예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력들이 알아서 그렇게 다 해줘요. 누구 믿으시라고요? 세력을 믿으시면 돼요. 언론 기사 그만 좀 보시고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지 마시고 주무세요. 네. 어제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볼 거 아니더라고요. 편히 푹 주무세요. 아셨죠? 내일 증시가 또 하락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8시,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종목들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